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제고 학부모님 자녀에 대한 상담을 문의를 하셔서 학부모님과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중학교 때는 모든 과목이 올 A인 학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고를 갈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아이가 중학교 때 시험 문제가 그리 어렵진 않다 보니까 심화 수학까지는 하진 않고 중간 난이도의 한 유형별 문제집 가령 한 RPM 정도 수준까지만 학습을 한 것 같아요. 그 정도 학습을 하고 이제 국제고를 간 거죠. 선행도 특별히 많이 하진 않고요. 이렇게 해서 심화 능력도 기르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선행도 많이 하지 않고 국제고를 가게 된 겁니다. 딱 고1 과정 정도만 선행을 하고 국제고에 입학을 했대요. 그럼 국제고를 가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부분 국제고가 기숙사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바쁩니다. 물론 외고나 이런 데도 많이 바쁘겠지만 국제고가 좀 더 많이 바쁜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많고 아이들이 해야 할 것도 많고 수행평가도 많고 발표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3월 달부터 한 5월 달에 중간고사 본 한 거의 2달 동안에 문제집 한 권을 풀기도 만만치 않아요. 수학 심화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학을 많이 공부한 학생들은 그 바쁜 와중에도 수학 문제집을 워낙 빨리 풀다 보니까 그래도 2권, 3권, 4권 이렇게 풀어나가고 또 심화까지 풀 수 있겠지만 상담한 아이같이 중학교도 그냥 유형 정도까지만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선행도 여러 번 반복하거나 그러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3월달 되면 한 문제집 한 권 풀기도 많이 힘든 상황에 도래합니다. 그 문제집 한 권도 제대로 못 풀고 정신없이 보내다가 시험을 보게 되니까 아이가 내신이 이제 한 6등급 정도 나왔대요. 근데 문제는 내신만 6등급이고 모의고사라도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모의고사도 한 4등급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치동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신은 좀 안 좋아도 모의고사라도 1, 2등급 받으려고 굉장히 기를 쓰고 노력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모의고사도 4등급이 나왔으니까 아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좌절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는 나름 전교권에서 항상 칭찬만 받고 우수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자기가 그냥 하나의 평범함을 떠나서 그룹 내에서 이제 하위권에 속하는 거죠. 해도 안 되고 못 따라가는 하위권에 속하다 보면 워낙 잘했고 칭찬받고 기대감이 높게 항상 본인이 그렇게만 받아왔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좌절감이 몰려옵니다. 그럼 좌절감이 이렇게 몰려오다 보면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아예 공부를 포기하거나 수학을 포기하고 재수반에서 이렇게 만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재수반에서 공부를 해서 그리 대학을 또 잘 가는 것도 아니에요. 1년 동안 공부를 해도 건국대, 동국대, 홍대, 숙대 라인 정도 그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그 정도 대학도 굉장히 좋은 학교이긴 하지만 중학교 때 거의 전교권, 전교 1, 2등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국제고를 가서 공부하다가 좌절을 겪고 공부를 포기하고 나중에 재수를 해서 건동홍숙 라인을 간다라고 하면 좀 많이 안타까운 거죠.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또 학원을 다니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학원도 이제 주말반밖에 못 가게 되는데 또 이 아이 집이 이제 학교하고는 굉장히 좀 멀었나 봐요. 이제 멀다 보니까 거기 갔다가 또 와가지고 학원 가기도 좀 많이 벅차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받거나 그러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방학 때는 조금 공부를 하긴 했지만 방학 때 공부를 해도 고교 수학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렇게 심화까지 학습이 되지 않으면 고등 수학 개념 자체도 빠른 속도로 아이들이 따라오는 게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고2가 돼가지고 겨울방학 때는 아이가 이제 학원을 다녀도 학원에서 강의하고 따라가는 속도를 본인이 이해하기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학원을 안 가고 그냥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가서 본인이 못 따라가는 경우에 아이들이 자기 호흡, 자기 속도에 맞춰서 좀 어느 정도는 편하게 공부하려고 할 때 인강을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서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정도에 맞춰서 복습하고 그렇게 공부를 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2학년 1학기 때 수원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요. 이 아이는 그 수원을 대략 한 3분의 2 정도밖에 못한 거예요. 지금 이제 3월달 시점인데 1학기 시점인데 수원을 3분의 2 정도 아예 못 끝낸 거죠. 겨울방학 2달 동안. 1학년 때는 계속 내신 대비하고 그러면서 많이 바빴으니까 선행을 나갈 엄두도 못 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2 선행은 이제 겨울방학 때 한 건데 너무 힘들고 본인이 따라가기 힘들다 보니까 3분의 2 정도밖에 못하고 이제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 거죠. 상황이 고1 때보다는 더 처절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고1 때는 그나마 중학교 때 고1 과정이라도 한 두세 바퀴 이렇게 복습을 하고 들어갔는데도 내신이 6등급이었는데 지금은 수원 과정을 뭐 두세 바퀴는커녕 한 바퀴도 못하고 올라간 셈이잖아요. 3월달이고. 그러면 성적이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어머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담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봐왔기 때문에 좀 해법들을 좀 얘기를 해줬죠. 첫 번째는 교재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신을 일단 포기는 해야 되고요. 수학 내신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학교의 흐름에 따라가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정시도 망하게 되거든요. 자기 호흡에 맞춰서 모의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위치를 잡아가면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거의 첫 번째가 교재를 최소화시켜서 한 권, 그것도 쉬운 개념 교재로 최소화시켜서 이 개념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오답도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법원 국제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 교재로 쓰는 부교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으로 공부하는 교재를 딱 한 권으로 해도 학교에서 부교재가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2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권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 교재 한 권, 개인 교재 한 권. 학교 교재가 교과서면 교과서 한 권, 개인 교재 한 권. 그래서 이 개인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뭔가 기본 개념, 어려운 문제까지는 못 풀더라도 개념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시점이 되면 1학기 중에 내신에 연연하지 말고 수투를 일단 무조건 나가야 돼요. 내신은 내신대로 뭐 조금 어느 정도는 공부는 하긴 하되 모든 걸 내신에 몰빵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1학년 때도 몰빵했는데 6등급밖에 안 나왔잖아요. 어차피 수시로 갈 수 있는 점수는 못 되죠. 그러니까 내신에 너무 몰빵하지 말고 수원이 끝남과 동시에 굉장히 쉬운 수투교재, 거의 연산교재급의 수투교재를 한 권 구입을 합니다. 베이직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많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은 학교 다니면서 수원을 내신 대비하면서 자기가 좀 어느 정도는 인강 들으면서 부담 없이 공부할 만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을 가지고 좀 부담 없이 좀 수투를 어느 정도는 진도를 빼나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수원은 수원대로 복습을 하면서 내신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되면 집중적으로 그 연산교재 수준의 굉장히 쉬운 수투교재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쉬운 개념교재를 한 권 선택을 해서 그것도 병행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연산교재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까지 끝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수투 개념교재는 만약에 못 끝냈다면 2학기까지는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나간 다음에 2학기 때 또 마찬가지로 수투는 복습을 하고 그 한 권만 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부교재는 내신 대비를 하면서 수투교재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역시 확률과 통계를 나갑니다. 확통은 굳이 연산교재까지는 할 필요 없고 내용이 좀 쉽습니다. 개념원리 정도 교재만 가지고 쭉 공부를 해나간다면 잘하면 2학년이 마무리되는 시점, 그러니까 12월 말이죠. 12월 말쯤 확률과 통계까지는 개념까지 한 바퀴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면 겨울방학부터는 뭐 확률과 통계 개념 원리 했던 거, 그리고 수원, 수투, 개념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을 한 2년치를 풀면 돼요. EBS 가면 PDF로 다 다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작년 수능 특강도 풀어보고요. 새로 나오는 수능 특강도 같이 풀어보면 수능 특강에서 이제 레벨 3하고 기출문제라고 좀 난이도 높은 거 있는데 그거 빼고 수능 특강을 한 2년치 정도만 아이가 쭉 풀게 되면요. 대략 한 2월 달까지 그렇게 아마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좀 정리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3월 달부터는 이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단계부터는 이제 하나씩
성적을 올리는 그런 학습들, 약간 난이도가 높은 학습들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단계까지만 올라서면 어쨌든 얘는 수학도 포기하지 않고 모의고사 4, 5등급 성적에서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 단계까지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국제고나 외고 이런 문과 중심의 학교를 간 아이들 중에서 수학을 이제 심화를 안 하고 그냥 쉽게 공부해서 중등 내신만 좀 잘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학생과 같은 이런 상황에 많이 봉착하게 되는데요. 친구들이 막 블랙라벨, 일품, 어려운 책들 막 이렇게 풀더라도 나는 개념만 정확하게 정리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쉬운 개념 구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개념만 정리하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신은 놓치더라도 수능은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